동시효과 구간 이제 장 마감까지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수를 좀 훑어보면 끝날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 지금 양 지수 어제도 그랬는데 음봉 패턴입니다. 장 초반에 보합권 정도 출발하다가 결국에는 힘이 빠지더니 저점 부근에서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 시장의 온도차도 상당합니다. 코스닥이 점점 더 밀리네요.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근래 들어서 조정을 받을 때 코스닥 대비로는 덜합니다. 현재는 1.32%의 하락이고요. 2311.98포인트, 2500, 400, 이제는 300선 부근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한 때는 2360선 정도 오늘 장 초반에 기록한 고가였는데 지금은 고점 대비로는 한 50포인트 정도 밀려나서요. 2310선 부근에서 종가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중한 때는 2306포인트 정도까지 밀리기도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오늘까지 이거를 연속해서 하락으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더 문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어제 4% 밀렸고 오늘도 4%, 약속이나 한 듯이 30포인트씩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는 저점을 더 낮춥니다. 4.6% 정도까지 밀립니다. 34포인트 하루 만에 내주게 되고요. 712.90포인트, 712포인트 정도 선에서 연저점을 새로 쓰고 또 음봉을 기록하면서 저점 부근에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시장 크게 밀려 내려가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안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일장에서 1,300원 결국에는 여기에 좀 안착하는 모습으로 환율 시장도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그동안에는 1,300원 선 부근에서 좀 왔다 갔다 했다면은 이제 확실히 그 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6월 23일 목요일 국내 증시 거래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모로 기록적이고 역사적인 하루입니다. 좋은 의미의 그런 뜻이 아니고 안 좋은 의미로 아마 좀 지나고 나면은 그날 그랬었지 이런 생각을 하실 만큼 여러 가지 기록이 많이 나왔습니다. 좋지 못한 기록들이죠. 낙폭도 그렇고 지금 신저가 종목이 요즘 속출합니다. 신저가 아닌 게 없을 정도로 시장을 이겨내는 종목을 찾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절반 이상의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3년여 만에 1,300원 위로 올라섰고요. 양쪽 지수도 크게 밀리면서 과연 바닥이 어디인가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시장 분위기 뚜렷하게 형성됐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박탈감이 좀 큰 이유는 주변을 안 봐야 되는데 주변을 둘러보면 더합니다. 한번 일본 증시부터 보실까요? 일본 의리 증시보다 30분 먼저 마감이 되는데 일본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0.08% 올랐고요. 26,171.25엔의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장 초반엔 더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장중에 살짝 눌리다가 결국에는 보합권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일본은 장중에도 크게 안 밀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상승세 유지 26,000엔 선 부근에서 거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중국 증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또 많이 오릅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부터 흐름 보시죠. 1.4%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유인즉슨 소비가 좀 나아질 거다. 또 일본이라든지 중국은 지금 통화 완화책을 펼치고 있죠. 중국은 돈을 푸는 기조,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돈줄을 죄지는 않는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전 세계적인 긴축 기조 속에 이런 국가들 쪽으로는 증시가 조금 더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 촉진에 대한 기대감 작용되면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신에너지 특차, 취득세 면제 연장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저런 내용들 소비 진작을 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노력이 또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오늘 33,300선, 3,300선 오후장을 뚫었습니다. 지금 고점 높이고 있고요. 1.5% 정도 오른 3,316포인트 상해 종합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천은 더 좋습니다. 2% 가깝게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중국 증시 차트 길게 놓고 보시면은 요즘에 추세에 살아있는 전 세계 이 다른 국가의 차트와 비교해 보더라도 워낙에 좋은 흐름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야간 선물도 보겠습니다. 오늘 밤 미증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 증시도 별로 안 밀렸습니다. 우리 증시가 최근에 아시아 하락률 1위라고 하죠. 너무 안 좋은데요. 미국의 야간 선물도 지금 약보합권 정도로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 네, 환율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장에서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4원 50전 올랐고요. 1,301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지난 2009년 이후에 13년여 만에 이 1,300원 위로 올라섰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앞서서 2020년 3월 달에 기록했던 코로나19 한참 확산될 때 그때보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더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시황센터에서 살펴보시죠. 네, 어둑어둑한 바깥 날씨처럼 시장의 분위기도 좀 암담했습니다. 연일 연저점을 경신하고 내려가고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모습이죠. 자, 오늘도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목요일장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리죠. 자,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이틀 연속해서 내려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조금 변동성을 보이는 모습 나타났죠. 10시 구간에 사실 잠깐 빨간불 켜면서 착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로 계속해서 좀 저점을 낮추면서 내려오는 모습. 장 막판 들어서 1시 구간쯤에는 2300선도 잠시 위태로운 구간이 이렇게 좀 확인이 되기도 했고요. 그 뒤로 다시 변동성을 좀 보이다가 종가상으로 2314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역시나 연일 매일 팔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오늘 그래도 기관의 매수가 꽤 들어왔습니다.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도 더 많이 기관에 사들였죠. 자, 그렇지만 지수의 하락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기관에서 9,200억 원 정도 이렇게 사들였습니다만 외국인은 역시 또 3천억 원 가까이 팔았죠. 개인마저도 6,7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가 나타나는 모습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업종이 역시나 파란불 켜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등락률 하위 업종부터 체크를 해 보실 텐데 가장 크게 내려갔던 업종은 종이 목재입니다. 이쪽 거의 5% 가까이 빠졌죠. 종이 목재 업종은 이틀 연속 하락인데요. 어제보다 낙폭이 더 깊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비금속 광물 업종도 4.5% 아주 크게 내려갔습니다. 특히나 이쪽에서는 무려 10거래일 연속 하락이 나타나고 있죠. 낙폭도 상당히 깊게 연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건설업종이 3.6% 크게 내렸고요. 그리고 운수 창고 쪽에서도 특히 오늘 해운주들 급락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쪽도 3.6% 내림세, 그리고 철강 금속까지도 3.42% 내려가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번엔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사실 상승 업종이 거의 없다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유난히 통신업종이 좀 돋보였습니다. 통신업종만이 1.76% 상승 마감하게 되는 모습 확인이 됐죠. 시장의 하락 추세 속에 방어적 성격으로 그리고 중간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덧붙으면서 통신 3사의 주가가 오늘 모두 오름세였기 때문에 이 업종지수 통신업종만이 유난히 강세를 이렇게 나타냈고요. 그 뒤로는 다 내려갔습니다. 그나마 원전 관련주들 오늘 강세를 보였죠. 이 관련된 종목들이 포함된 기계업종이 0.05% 소폭 하락하면서 선방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서비스 업종 0.3% 밀렸습니다. 의약도 마찬가지 수준이고 그리고 전기 전자까지 0.72%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상승과 하락 종목들이 좀 섞여 있는 모습인데 반도체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전자 역시나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쪽 0.35% 내렸죠. 57,4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2분기 영업이익 시장 추정치를 하회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면서 증권가 목표 주가 줄 하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해서 신저가 기록이 됐고요. 장중에는 56,800원까지 찍고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하락 마감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자, 오늘장 보시면 장중에 무려 9만 원 선도 붕괴가 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52주 신저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기록이 나타났고요. 자, 종가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2%대 내림세 9만 2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신히 9만 원대 다시금 회복해 주기도 했고, 자, 그리고 다음으로 2차전지 가보시죠.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의 배터리 종목들 이쪽에서는 그나마 좀 제한적인 움직임만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LG에너지솔루션 0.25% 약보합권 수준이었고요. LG화학도 비슷하게 0.3% 소폭 하락이었습니다. 55만 1,000원에서 거래에 마쳤고 그리고 삼성 SDI 이쪽에서도 1% 안쪽의 내림세입니다. 0.7% 내려가면서 53만 3,0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사실 삼성 SDI는 어제장만 해도 4거래일 연속 상승 이후에 크게 빠졌
떨어졌다가 오늘은 그래도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보시죠. 어제와 오늘 그래도 시장에서 바이오가 조금 더 선박해주는 흐름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먼저 보시면 이쪽에서는 소폭 상승 움직임이었죠. 강보합 수준에서 0.37% 올랐습니다. 82만 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조금 더 내려가 보시죠. 셀트리온 확인해 보시면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호재성 이슈 한 가지 붙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에 착수했다는 소식인데 이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뚜렷한 강세 나타났죠. 셀트리온도 오늘장 2.8% 뚜렷하게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모습 나타났고요. 16만 5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터넷주들 보시면요. 이쪽은 명암이 좀 명확하게 나뉘는 흐름이었죠. 일단 네이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신저가 깨고 내려가더니 오늘은 2%대 강세 나타나는 흐름이었습니다. 네이버가 2.18% 올랐습니다. 23만 4천 원에 거래 마쳤고요. 자, 그런데 카카오는 정반대의 흐름이죠. 자, 카카오 오늘 또다시 신저가 기록하고 내려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카카오는 2% 넘게 내렸습니다. 67,1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로 넘어가 보시면 역시 이번 주 계속해서 시장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자동차주의 흐름입니다. 현대차부터 보시죠. 현대차 조금 밀리긴 했지만 낙폭 깊지 않았습니다. 0.29% 소폭 밀렸고요. 17만 원대 지켜줬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의 경우에는 반대로 올랐죠. 1%대 오름세 77,2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홀딩스, 철강 쪽이 요즘에 부진합니다.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홀딩스가 5거래를 연속해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 철광석 가격 급락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또 이익 감소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3.5%대 크게 내렸죠. 23만 4천 원에 거래에 마쳤고요. 그리고 삼성물산 1%대 조정 나왔습니다. 10만 8,500원에서 거래 마치게 됐고, 은행 대장주인 KB금융도 뚜렷하게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KB금융 4만 7,900원 수준에서 1%대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태양광주들 확인해 보시죠. 자, 미국에서 중국 신장 지역의 원자재가 포함된 상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를 하겠다, 이런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 패널의 원료인 폴리실리콘이 이 신장 지역 쪽에서 많이 생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공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태양광주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다. 바로 이런 분석이 이어진 거죠. 자, 그래서 태양광주들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OCI 같은 대표 종목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오름세가 좀 줄었죠. 1%대 오름세로 12만 7천 원에 거래 마쳤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 ENG까지는 그래도 상승폭이 좀 줄었지만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하나솔루션 하락으로 소폭 전환되면서 거래 마쳤고요. 특히 코스닥에 있던 이 SDN, 최근 들어서는 SDN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장 초반 높게 떴다가 강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하락 전환됐고 결국은 급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13%대 내려가면서 2,445원 오늘장에 종가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특징주로 해운주들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해운주인 HMM에 대해서 증권사 분석이 나왔는데요. 글로벌 경기 둔화와 하가 감력으로 올해 하반기 컨테이너 수요 전망이 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분기 실적을 정점으로 해서 앞으로 이 감익 구간 진입이 예상되고 앞으로 운임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분석이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분석과 함께 해운 섹터 전체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페노션 12%대 급락했죠. 대한해운도 마찬가지로 12%대 이렇게 급락세가 연출됐고요. HMM 5% 빠졌고 흥하해운도 5% 이상 내려오는 모습, 이렇게 해운주들 전반적으로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이틀 연속해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의 움직임 보시면 거래소와 마찬가지 패턴이죠. 장 초반에 좀 변동성을 기록한 뒤에 장 후반까지 계속해서 낙폭이 좀 더해졌습니다. 자, 후반 들어서 한 번 더 변동성을 살짝 보인 이후에 720선 결국 깨면서 거래 마쳤죠. 714포인트가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이 좀 갈팡질팡한 모습이었는데 자, 후반 들어서는 외국인 쪽에서는 그래도 매수가 더 많았습니다. 누적 기준으로 759억 원 정도 매수 우위 외국인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기관은 소폭 매도가 더 많은 모습, 그리고 뚜렷하게 개인 쪽에서 640억 원 이상 파는 모습 기록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보겠습니다. 대부분 좀 내려갔는데요. 특히 요새 좀 잘 버텨줬던 2차전지, 오늘 시장에서는 이쪽이 무너지면서 코스닥의 급락이 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양극재 충격이 특히 컸습니다.
에코프로 BM이 강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10% 가까이 급락세 연출됐죠. 9.7% 빠지면서 47만 1,2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같은 양극재 종목인 LNF도 마찬가지로 10%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21만 8,1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전해질 종목인 첨보가 그나마 덜 빠졌지만 이쪽도 거의 5% 가까운 내림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보시면 셀트리온 형제들 이 코로나 치료제 이슈로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그래도 1.48% 상승으로 거래 마쳤죠. 그런데 제약이 좀 아쉬웠습니다. 1%대 내림세 72,200원에서 거래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위치한 HLB는 어제 5거래일 만에 상승 이후에 오늘까지 다시 또 밀리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보시면 HLB 2.6% 내림세 31,800원에서 거래 마치게 됐죠. 자, 그리고 알테오젠 이쪽 최근 들어서 좀 들쭉날쭉하네요. 최근 바이오 USA 참가 이후에 기대감 상당히 붙으면서 나흘 연속 상승이 나왔다가 어제 잠시 하락했고요. 오늘 하루 만에 다시 상승으로 돌렸습니다. 장중에 10% 넘는 급등까지 기록됐다가 고점 대비 상승폭 좀 줄이면서 4.7%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게임주들을 보시면 게임주들도 오늘 2차 전지 못지않게 좀 더 안 좋았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부터 먼저 보시면요. 신작인 우마무스메가 화제인데도 오늘 급락도 연출이 됐죠. 카카오 게임즈 8% 가까이 내리면서 46,700원에 거래 마쳤고요. 펄어비스도 2.5%대 내려가는 모습. 특히 아래쪽에 보시면 위메이드의 급락세가 특히 문제가 됐습니다. 신작 모바일 게임인 미르 M이 출시되자마자 주가가 무너졌습니다. 일단 신작에 대한 평가도 극명하게 좀 엇갈리고 있고요. 위메이드 주가를 좌우해왔던 자체 화폐인 위믹스의 약세가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거죠. 자, 위메이드는 결국 종가상으로도 20% 넘게 급락으로 53,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리노공업 최근 신저가 행진을 기록했다가 오늘 장 초반 강한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또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리노공업 0.69% 오늘도 파란불 켜면서 13만 10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쪽에서 역시 하락입니다. CJ ENM도 2% 넘는 하락세,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1% 내림세 63,2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보시면 원전 관련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원자력 공장을 찾고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을 했죠. 자, 그리고 폐기에 속도를 낼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원전 관련주들 정책적인 기대감이 커지면서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자, 이 거래소와 코스닥 가리지 않고 강한 종목들 고루 강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이 5% 넘게 올랐죠. 17,000원에 근접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한신기계와 한전기술이 이렇게 오름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특히나 오늘 강했던 건 코스닥에서 오르비텍 같은 종목이 급등세였죠. 15% 급등하면서 5,430원에 거래 마쳤고요. G2파워도 장중에 급등세를 기록했다가 고점 대비 좀 많이 돌려놓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종가상으로 오름세였고 보성파워텍과 우리기술 같은 종목도 오름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